진서방 이게 뭔가 이게 닭 좀 잘 길러라니까. 뭐요? 걔 다 짐승이 물어갔잖아 이거. 예? 짐승이 물어갔어. 한 마리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이제 두 마리 또 물고 갔네.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 없어졌을 때 뭔 대책을 세우든가 뭐 걔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묶어놓든가 정 안 되면 나한테 뭐 지원을 요청하든가 했어야지. 아니 이거 하나를 혼자서 처리 못 해가지고 뭐 농사일은 어떻게 하겠어? 장인의 말에 사위의 표정이 삽시간에 변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 거기에 왜 농사를 넣으세요? 농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닭 키우는 거하고 뭐 농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밤에 일어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도 이 보초 뭐 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꼭 이것저것 늘 잔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기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말은 안 했는데 그래 내가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고 다 맞춰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좀 내 말 좀 듣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아, 자네들이 너무 너무했다. 야. 너무 참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잔소리도 심으시니까. 자기가 너무 요즘에 무기력해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는 거지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괜히 그냥 자꾸 신경 쓰이니까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러나 자기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몰라도 섭섭해서 그러지. 주문 물량에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야근을 하는 희경 씨와 상보 씨. 오후의 일로 두 사람 다 말이 없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의 성의를 너무 몰라주는 남편이 희경 씨는 못내 서운하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리 어려울까. 상보 씨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마찬가지다. 아파? 아, 머리가 아프네. 뭘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아 솔직히 장인어른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됐어. 기다려봐. 내가 갖다 줄게. 말이 길어지면 서운함이 폭발할까 행여 싸우게 될까 희경 씨는 대화를 피하고 만다. 남편 상보 씨가 아픈 뒤로 생긴 변화다. 지난 4월 상보 씨에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이후 희경 씨는 남편이 신경 쓸 일이 없게끔 매사 조심한다. 극심한 두통에 병원을 찾은 남편은 그날 바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뇌출혈이었다. 빨리 응급실로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제 그 구급차 불러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땐 정말 얼떨결에 그냥 큰 병원 갔다가 거기서 딱 보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수술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수술 후 후유증 없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이 문제였다.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에 상보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일상생활이며 일 모두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엄청 게을러졌죠. 아침 일어나는 시간도 정말 제가 일어나야 할 목적도 상실할 정도로 그냥 일어나서 뭘 하지?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좀 듬벙듬벙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진 게으름병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너무 게을러졌어요. 지금은 이제 제 스스로 아니까 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장인어른한테 더 미안한 거예요. 일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본의 아닌 상처를 준 것 같아 상보 씨의 마음도 무겁다. 옛날에 그 약간의 열정 같은 거 그걸 좀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우울증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찾기를 바라고요. 함께 일을 하면서도 종종 다른 생각에 빠지고 나는 남편. 늘 신바람이 나서 일에 몰두하던 예전 남편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밤이다. 계절이 풍경에 다른 색을 입혀 변화하듯 사람의 마음도 자신의 뜻대로 색칠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 찬범 씨와 상보 씨 두 사람의 마음엔 어떤 색채가 더해질까? 엄마 생강도 절보로 찔까? 그만 넣어! 왜 그만데? 계속 넣어? 아 생각 조금 할까요? 여보
봐봐. 이거면 돼? 그것만 해. 김장하는 거야? 아빠 왔어? 김장날이라 마지못해 딸네 집에 오긴 했지만 어제 일의 여파로 찬범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 야, 장인은 하시오. 누나 줘봐. 사위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냉랭하기만 한데 상보 씨 머쓱해진다. 자주 투닥거려도 뒤끝이 없는 장인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아무래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장인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들고 왔어? 발음 장난 아니네. 가졌지. 잘했어. 두 개 다 묻혔어? 아빠. 무 아니면 아무것도 무. 좀 따주세요. 사위와 장인 별일 없었던 것처럼 각자 할 일을 하지만 서먹서먹한 분위기는 계속되는데 여기 장인은 무 잘 가셔. 칭찬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찬범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 반응이 없다. 이럴 땐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노릇. 여전히 닭은 싫지만 화해를 위해서다. 장인은 지금 닭 걔네들이 엄청 지금 잘 크더만. 그리고 참 예뻐. 그냥 늘 가면은 이제 닭들이 막 쫄쫄쫄 따라오면서 줄을 서요. 진짜 얼마나 예쁘던지. 걔 애들도 보여주니까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알도 잘 없고. 그럼 다행이야. 그죠? 장인의 선택이 맞다니까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이제 마련해 주시는 건 닭인데 제가 닭 한번 잘 키워볼게요. 잘 키워가지고 장인어른께도 그 유정란 이제 갖다 바치고 애들한테 주고 좀. 진즉 그랬어야지. 이제 장인어른 화 푸셨어요? 화난 건 없어 원래부터. 그런데 늘 인상 쓰시고 왜 그러셨어요? 내 인상이 그래. 며칠 후 장인이 트랙터를 몰고 나섰다. 배추 수확이 끝난 배추밭은 나중에 보리와 밀을 심는데 미리 밭을 갈아놓은 것이다. 이런 일은 사위를 따로 부르지 않고 혼자 훌쩍 해놓고 만다. 사위가 아픈 뒤로 자질구레한 일들은 따로 말하지 않고 찬범 씨 혼자 해결하곤 한다. 닭을 한번 보고 갈까? 어디 잘 키우고 있나 닭들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닭이 몇 개 안 보이네. 5마리였던 닭이 2마리뿐이다. 야, 이거 짐승이 잡아먹었나 보다. 밤새 산짐승이 내려와 닭을 물어간 모양이다. 아, 저 개가 영 띄엄띄엄한 것 같구만. 왜요? 아, 이게 짐승이 뭐 파고 들어가고 닭을 물어갔네. 개가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만. 잘 키워보겠나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며칠 새 이 모양이다. 대체 사위는 닭장 관리를 어떻게 한 걸까? 진서방 이게 뭔가 이게 닭 좀 잘 기르라니까. 뭐요? 걔 다 짐승이 물어갔잖아 이거. 예? 짐승이 물어갔어. 왜 2마리밖에 없어? 짐승이 어디 다 갔어? 물어갔지 저 파고. 며칠 전에는 한 마리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이제 2마리 또 물고 갔네.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 없어졌을 때 뭔 대책을 세우든가 뭐 개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묶어놓든가 정 안 되면 나한테 뭐 지원을 요청하든가 했어야지. 아니 이거 하나를 혼자서 처리 못 해가지고 뭐 농사일은 어떻게 하겠어? 장인의 말에 사위의 표정이 삽시간에 변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기에 왜 농사를 넣으세요? 농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닭 키우는 거하고 뭐 농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밤에 일어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도 이 보초 뭐 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꼭 이것저것 늘 잔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닭을 잃은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서슬퍼런 사위의 화해, 장인은 말문이 막힌다.
닭은 다 어디 갔대? 닭이 없어졌어. 짐승이 잡아먹었나 봐. 아유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래. 신성아 싫대잖아. 그냥 냅둬버려. 뭐 싫다는데 귀엽고 갔다가 아빠 그냥 이해해.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 딸 자식 키워봐야 헛거라는 옛말 그런 거 하나 없다. 남편 두둔하는 딸이 더 밉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럴 땐 무자식의 상팔자가 아닌가 싶다. 아빠 가게? 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더니 딸이고 사위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상보 씨도 오늘만큼은 장인의 화를 풀어줄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날 오후 주문 때문에 배추밭에 나와 있긴 하지만 상보 씨도 희경 씨도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 자기가 가서 먼저 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돼? 아빠한테? 아 날도 춥고 이게 뭐야. 그동안 아내도 참을 만큼 참았다. 오늘만큼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자기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말은 안 했는데 그래 내가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고 다 맞춰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좀 내 말 좀 듣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장인어른이 너무 했다. 너무 참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잔소리도 심으시니까. 자기가 너무 요즘에 무기력해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는 거지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괜히 그냥 자꾸 신경 쓰이니까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러나 자기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몰라도 섭섭해서 그러지. 아무리 게으름을 부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도 타박 한마디 없던 아내였다. 처음으로 꺼낸 아내의 속내가 상보 씨의 가슴에 와 박힌다. 아 이럴 때 아빠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든 기분. 상보 씨의 생각이 깊어진다. 다음 날 어제의 일로 참범신 두문불출.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보 씨가 장인에게 이야기를 청하기로 했는데 저는 오늘 뭐 시간 좀 있어요? 뭐하게? 오늘 뭐 좀 시간 좀 있으면 뭐 저랑 같이 가서 이야기 좀 하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집이 아닌 조용한 장소를 물색하고 온 터다. 상보 씨 딴엔 꽤 노력하고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다. 사위의 제안에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매일 얼굴 보며 살지만 두 사람만 어딘가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길을 나서긴 했지만 어색하게 그지없는데 사위와 장인 모두 말이 없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집 인근의 호수. 낚싯대를 들이우고 자리를 잡았다. 호기롭게 장인을 모시고 왔지만 선뜻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어제의 일로 사위가 이런 시간을 낸 것 같긴 한데 잠범 씨 또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제 일은 너무 죄송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상보 씨가 용기를 냈다. 제가 이제 몸을 다친 이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계속 일반인 생활조차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어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증은 상보 씨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내 잘못을 알면서 받는 질책은 상대방에 대한 화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화로 돌아왔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곤 했다. 사위가 꺼낸 진심에 참범 씨의 마음이 저민다. 그래,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슬럼프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괜히 짜증날 일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그 사람이 댐댐이고 항상 생활에서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5분씩만 생각하고 자도 다음날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자네한테 얘기하는 거는 자네가 딴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게을러서가 아니야. 내가 자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이고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걸 깨달아서
나보다 더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파심이 하는 얘기지. 매일 얼굴 보며 서로 부대끼며 살았어도 정작 서로의 진심은 몰랐던 것 같다. 뇌출혈 수술 이후 변하는 사위의 모습에 장인의 마음은 조급해졌었다. 사위가 영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선의로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사위에겐 더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다. 난 잘하자고 하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자네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서로 좀 생각하면서 살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이팅이야. 예, 그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 뭐 여기 뭐 낚시하러 온 김에 그러면 누가 이 물고기 더 많이 잡나 시합 한번 갈까요? 많이 잡는 까지 놔두고 제일 먼저 잡은 사람이 1등으로 하자. 그럴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는 사위. 장인은 그 곁에서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 사위도 장인에게 그동안의 고마움과 죄송함을 표현하고 싶다. 오늘이 이제 장인어른 생신이라 갖고 이제 깜짝 놀랄만 좀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데요? 나중에 좀 지켜보시면 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용돈이나 선물은 따로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 더욱 큰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고구마 케이크, 치즈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매년 아버지 집에서 치러진 생신상이 오늘은 딸네 집에서 준비된다. 손주들도 정성을 보태는데 소박한 생일 파티지만 잔치 분위기는 제대로 내고 싶어 생전 안 하던 파티용 모자까지 준비했다. 아이들이 더 신이 나서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한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 밉다가도 안 보면 눈물 나게 보고 싶은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이런 호강이 또 없다. 몰래 먹어.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위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은 평소 찬범 씨가 누누이 강조했던 생활 계획표다. 제때 일어나고 성실해지겠다는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아주 잘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지금껏 너무 게으르게 살아왔던 게 이제 좀 큰 죄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제2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야. 잘 생각했어.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나. 사위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장인은 기쁘기 그지없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가족이 있어 넘어져도 웃을 수 있다. 변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 상보 씨를 가족들은 곁에서 늘 응원할 것이다. 오늘 몇 개나 따야 되지? 뭐 1000개 따져 1000개. 너무 많잖아. 오, 어떻게 알았지? 주말을 맞아 아이들도 고사리 손을 보탰다. 수의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상보 씨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마음조차 먹지 않으면 변화란 없을 테니 말이다. 네,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뭐 제2의 인생이죠.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인생인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잘 꾸려갈까.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귀농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되찾아서 초심 잃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죠. 좋은 것만 따, 좋은 것만. 됐잖아.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삐뚤어졌잖아. 반듯하게 똑바로 한번 따봐. 아무리 그래도 배추 농사를 짓는 데는 장인보다 한수 미라 자부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장인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야, 이렇게 따 이렇게. 아이고 참 제가 더 잘하지. 뭐라고?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 아이고. 배짱이 사위가 개미 사위가 될 때까지 아마도 장인의 사랑의 잔소리는 쭉 계속될 것이다.